2024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유선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대중 앞에 증인으로 세워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된 모든 분들이 판사가 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윤석열 증인은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고 2019년 7월 27일에 검찰총장으로 승진했지요. 2. 윤석열 증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공정위 재취업 비리 업무방해 사안과 재벌 총수들의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안, 공정위 직원들의 직무유기 사안 등을 수사했죠. 3. 구상혁 검사, 이정섭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했지요. 4. 윤석열 증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정위 수사에 관해 구상혁 검사, 이정섭 검사로부터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했고 수사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공정위 수사를 개시한 경위를 보고받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5. 구상혁 검사와 이정섭 검사, 윤석열 증인은 어떤 경로로 수사 단서를 제보받고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를 개시하였나요? 6. 윤석열 증인은 오랜 세월 동안 검사직을 수행하셨는데 인지수사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죠? 인지수사란 공익신고, 제보, 진정, 부패행위 신고, 수사 의뢰, 언론 보도, 첩보 등 수사의 단서를 받아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하는 것이죠. 제보는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검사들과 검찰 조직이 인지수사로 분류를 하면 인지수사 사건에는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공익신고 개념 정의 규정이 존재하나요? 7. 권익위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희는 유선주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에게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범죄를 제보하고 증명하는 공익신고를 한 적이 없고 임의 제공 자료도 없다, 부존재한다 결정해버렸던 사실을 아는가요? 8. 윤석열 증인은 구상혁 검사, 이정석 검사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유통 기업들 SK, 애경, 이마트 등이 실증 책임을 위반해서 안전한 성분이라고 거짓 언론 광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공정위 정재찬 전 위원장 그전 2011년부터 모든 위원장들,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사무처장, 김상조 그때 위원장과 공정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실무 공무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범행을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 SK, 애경, 이마트 등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법리를 최대한 짧게 단축시켰고 실제로 공소시효를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시킨 사실, 애경 이마트는 처분시효를 지난 사실을 알고도 처분해서 처분시효가 도과했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실, 위 모든 진실을 공익신고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지요. 위 내용은 유선주가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윤석열 살아있는 부패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홍보된 증인에게 바로잡으라고 공익신고한 것인데 이 사실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는가요? 9. 윤석열 증인은 2018년 6월 구상혁 검사와 이정섭 검사가 공정위 전현직 고위직과 직원들을 수사해서 7월과 8월경 전 위원장 정재찬, 전 부위원장 김학현, 전 사무처장 신영선 등을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시키고 기소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10. 윤석열 증인이 2018년 7월과 8월경 전 위원장 정재찬, 전 부위원장 김학현, 전 사무처장 신영선 등을 구속영장 청구하여 구속시키고 기소한 이유는 위 3인이 2016년에 가습기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조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은폐한 잘못에 대해 우회적으로 처벌하였던 것인가요? 11. 그런데 윤석열 증인은 2017년과 2018년도, 2016년과 똑같이 거짓 언론 광고 전수조사를 누락하고 거짓 광고의 쟁점을 왜곡,
안전한 성분이라고 거짓 광고한 범행이 아닌 독성 성분 미표시 기만행위라고 쟁점 왜곡을 하고 공소시효, 처분시효 도가를 방치한 처리한 김상조, 최규하와 공정위 직원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증인이 김상조,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그럼으로써 윤석열 증인이 수사 지휘한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에서 구상혁 검사와 이정섭 검사가 직접 제보받은 가습기살균제 공익신고, 제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수사단서 인지 및 공소시효 도가 담업 사건 등 국제 카르텔 사건들, 공정거래법 제68조 위반 사건들, 기타 공익침해 사건들과 공정위 직원들의 직무유기, 범행 등에 대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를 실행한 유선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권익위에게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건에서 2019년 4월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이 공정위 위원장 김상조에게 2019년 3월 7일자로 서면 문답서를 받은 사실을 아는가요? 권익위는 김상조 서면 문답서에서 유선주가 공익신고한 가습기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은폐 사건과 공익신고 및 처분시효 도가 담합 사건, 재취업 비리 사건에 관한 질문을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만 질문하고 끝낸 사실을 아는가요? 14. 윤석열 증인은 권익위 위원장 박은정과 부위원장 이건희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건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서는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가 공문서를 작성해서 권익위로 보냈다. 유선주가 가습기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범죄와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 도가 담합 사건, 재취업 비리 사건 등 공익신고 자료를 검찰에게 임의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유선주에게 준 임의 제공 목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권익위에 통보했다 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아는가요? 15. 윤석열 증인은 구상혁 검사와 이정섭 검사는 공동하여 유선주가 단지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서 유선주는 단순히 검사가 하는 수사에 협조만 했다라고 쓴 공문서를 만들고 결제해서 권익위로 보낸 사실을 아는가요? 16. 윤석열 증인은 권익위 박은정 참여연대 출신 교수위원장과 이건희 검사 출신 부위원장은 권익위 전체 회의에서 거짓말을 발표한 사실을 아는가요? 17.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가습기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범죄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위와 박은정 권익위와 검사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사술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건을 기각 각하당한 사실, 김상조와 최규하 공정위 내부자들이 짜놓은 갑질각본에 따라 한겨레와 이데일리 언론사의 권언유착, 음해 공작으로 회복 불가능한 인격살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아는가요? 18.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2017년 9월 언론에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범죄와 그 은폐 범행, 그것을 은폐한 김상조와 최규하 공정위 내부자들의 범행을 언론사에 알려서 공론화시킨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19.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김상조에게 가습기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등 거짓 광고를 전수조사하고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 도가를 막고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하고 제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진정한 사실을 아는가요? 20. 윤석열 증인은 원고가 공정위 내부자들의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완성을 한 2016년 11월 28일자 가습기살균제 허위 광고 검토서와 관련 증거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김상조,
에게도 적극적으로 제공했는데 구상혁 검사와 이정섭 검사와 김상조, 박은정, 이건희 공무원은 한결같이 가습기 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범행과 은폐 범행까지 모두 은폐하였고 진실을 밝힌 유선주의 공익신고 사건과 부패행위 신고 사건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은닉해버린 그 사실을 아는가요? 21. 윤석열 증인은 2017년 9월 10일경 모든 언론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처리 문제를 보도하고 공정위 김상조가 내놓은 사태 수습 방안을 보도 2018년 9월 29일 공정위 내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적정성 평가 TF를 구성한다 발표하고 절차만 언급할 목적이었던 그 방안을 보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요. 22.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2017년부터 공정위 내부에서 사직 압박, 정결권 박탈, 모욕, 음해, 공익신고자 색출 및 유포와 같은 조직적 권력 남용과 하극상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공정위 파견검사 김윤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구상엽, 이정섭 에게 제보한 사실을 아는가요? 23.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에게 공정위 조직원들을 수사하라고 요청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죠? 24. 윤석열 증인이 구상혁 검사와 이정섭 검사로부터 김상조와 유선주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가요? 유선주가 2018년 10월 15일과 25일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김상조와 최규하와 공정위 과장들과 조직원들의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증언하는 국회 방송을 시청했나요?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는가요? 전혀 몰랐나요? 25. 윤석열 증인은 김상조 공정위가 행정처분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애경 이마트는 대법원까지 공정위 패소 처분시효 도과로 확정돼서 면죄부를 받은 사실을 아는가요? 김상조와 최규와 공정위 내부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불법행위 종료일을 2013년 4월 2일 모종의 마트에서 제품 한 개 판매된 전산 기록이 남아있다는 한계 날짜로 조사를 한 다음 처분시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2018년 4월 1일로 전원회의로 결정하고 공정위 결정문에 기재하고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아는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26. 윤석열 증인은 애경 SK는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처분시효를 도과시켰다고 패소했다가 이후 처분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 2022년 3월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위법이 구제된 사실을 아는가요? 27. 윤석열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정위 위헌 결정 2022년 9월 29일을 하였는데 공정위가 거짓 언론 광고를 조사 안 하고 처분 안 하고 고발 안 하고 누락한 위법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은 사실을 알지요. 28. 공정위는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의 거짓 언론 광고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를 2022년 10월 31일이라고 발표하고 급히 마무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2022년 10월 이때도 공정위는 거짓 언론 광고가 존재하는 사실을 전수조사하지 않았고 전수조사할 의도도 없고 공정위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목적에서 공소시효가 며칠밖에 남지 않아서 급하게 처분한다는 식으로 거짓을 발표한 후 자의적으로 짧게만 2022년 10월 31일까지라고 공소시효를 연장 처리했는데 윤석열 증인은 위 사실을 아는가요? 2017년 김상조 공정위 내부자들은 2016년에 전 부위원장 김학현이 주도적으로 조작한 논리, 2017년 국정조사 때 김학현 진술을 참조, 제품 용기에 독성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독성물질 기호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기만적인 은폐 표시다로 틀을 잡았고 단지 2017년 10월 31일 마트에서
제품 2개를 발견한 마지막 날이라서 그날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2년 10월 31일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짜라는 논리로 재차 축소 조작한 사실을 아는가요? 29. 윤석열 증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2018년 3월 김상조 공정위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에게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서 은폐 기만 표시, 김상조는 거짓 언론 광고로는 고발하지 않았고 SK와 애경이 안전한 성분 거짓 언론 광고한 핵심은 은폐시켜 주었죠. 은폐 기만 표시라는 논리로 표시광고법 위반 범죄를 고발한 사실을 알지요. 30. 윤석열 증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018년 4월 공정위가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범행은 2016년 9월경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하여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31. 윤석열 증인은 2018년 4월 당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위가 한 대로만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종결하라고 지시 승인했는가요? 32. 윤석열 증인은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유통 기업의 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지요. 33.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유통 기업의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고소사건에 대해 윤석열 증인은 공소장에 상기도, 후두, 기관지, 코, 피부 등 상해 피해는 제외시키고 폐질환과 천식 같은 하기도 피해에 대해서만 공소사실로 제한한 사실을 알고 있죠. 상해죄와 치상죄의 피해는 경미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모두 포괄하는데 무슨 이유로 공소사실에서 상기도, 후두, 기관지, 코, 피부 등 상해를 제외하였는가요? 34. 윤석열 증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의 내용을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구속요건 사실인 기업의 안전성 실증 책임 위반과 안전한 성분 거짓 광고 등으로 적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5. 윤석열 증인은 2019년 7월 29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승진 임명장을 받고 거듭 국민 영웅으로 언론에 보도된 그날, 그때 유선주는 김상조, 최규와 지쩌러 공정위 조직원들로부터 인격살해 자살 교사용 메시지가 담긴 흉악한 문장들이 가득 기재된 중징계 사유서를 전달받고 재차 음해 언론 플레이를 당하고 중징계 처분서로 모멸당한 때 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6. 윤석열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당당하게 검찰총장으로 승진 임명장을 받았는가요? 윤석열 증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권력 지세를 봐주지 말고 수사하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 발언을 듣고 문재인은 정직한 분이라고 감동하며 언론 홍보 서비스를 부인 김건희와 함께 받았는가요? 37. 2022년 2월 8일자 한국일보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한 분. 그를 둘러싼 집단 내노란불의 전형이라는 기사. 2022년 2월 10일자 중앙일보 우리 문 대통령님과 같은 생각. 문과 측근 세력 구분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우리 문 대통령님과 저는 생각이 똑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0일 오후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 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오셨다며 윤석열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선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기사를 아시지요? 위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인가요? 38. 윤석열 증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증인을 직무정지 시켰을 때 즉각 반발하고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재판장이 서울행정법원 사부 조미연 부장판사였고 신문 기일이 2020년 11월 30일로 지정됐다.
되었지요. 유선주가 신문기일 전날 11월 29일 중앙일보 윤석열, 운명진,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와 조선일보 단독 윤석열, 운명진,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 그 기사에 조미연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실을 제보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공론화시켰는데 그 사실을 아는가요?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조미연 판사를 고발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청와대에서 조미연 판사를 비호하는 홍보 기사를 내보내는 등 청와대와 윤석열 증인 측이 첨예하게 대치하였던 상황을 파악하여 알고 있었지요. 조미연 부장판사는 신문 결정을 미루고 2020년 12월 20일에야 윤석열 증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직무정지,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고 덕분에 윤석열 증인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여 중징계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어서 대통령 권력에 도전하게 되었지요. 39. 윤석열 증인은 2019년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장면과 언론 보도 내용을 보았는가요? 기자회견장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숙현 기자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신뢰제고 TF 등과 관련한 김상조 발언의 사실 여부를 질문받고 유선주 국장은 김상조와 문제가 있어서 징계로 해직된 것으로 안다. 민정수석은 김상조를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YTN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 7 기사에 나옵니다. 윤석열 증인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위와 같이 대답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요? 조국이 김상조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은폐 사태에 관여한 사실을 아는가요? 40. 윤석열 증인은 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사건을 비롯하여 유선주가 공익신고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언론에 공론화시킨 사건들과 관련하여 김상조 권익위원장, 박은정, 조국, 청와대 인사들과 대응 방안을 대화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 증인도 유선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조치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요? 논의하였다면 어떤 내용을 대화 논의, 협의하였는가요? 41. 윤석열 증인은 중앙일보 2020년 2월 10일자 가습기 살균제 김상조 고발건 수사, 청와대 검찰 갈등 새 불씨되나 기사를 보고받거나 읽어보았는가요? 윤석열 증인은 검찰총장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까? 관련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파악한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42. 윤석열 증인은 2022년 3월 10일 대통령직에 선출되어 현재 2년 6개월 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한 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언한 적 있습니까? 김상조 조국의 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은폐 사건에 대해 윤석열 증인이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43. 윤석열 증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2018년 12월 구상혁 검사와 함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윤석열 증인은 구상혁 검사로부터 국제 카르텔 사건의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지요. 유선주는 2018년 6월 20일 전후에 걸쳐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에게 직접 당시까지 공정위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던 국제 카르텔 사건의 내역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그 위법 현황을 공익제보하였고 담합 사건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 만료 후 처리 실상에 대한 증거 자료를 공익제보했습니다.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공익제보한 국제 카르텔 사건들과 담합 사건들을 보고받았지요. 아니라면 한동훈 검사에게 맡기고 있었습니까? 구상혁 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었습니까? 만약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가 윤석열 증인에게 유선주로부터 공익 제보받은 국제 카르텔 사건의 위법행위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것이죠. 44. 윤석열 증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2018년 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 수사하였고 이어서 현대백화점, 쿠팡, 현대건설, 유한킴벌리, 신세계 페이먼츠 등에 대해 압수수색
수사를 진행하였죠. 윤석열 증인의 지휘를 받는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는 2018년 12월 11일 카카오 김범수, 이마트 이명희, 셀트리온 서정진, 중흥건설 대표 등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죠.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공정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죄, 검찰에 고발 안 하고 공정위 자체 경고로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사실 아는가요? 45. 윤석열 증인이 공정위 조직과 기업들을 압수수색 수사를 실시한 위 사건들에 관한 자료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유선주가 김윤우 검사 등을 통해 검찰에게 공정위를 수사하라고 진정을 하고 증거자료와 법리를 제공하였던 것들이며 2018년 6월 20일에는 유선주가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에게 임의로 제공한 자료들인 사실, 유선주의 임의 제공 목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가요? 위 사실을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로부터 보고받았나요? 만약 몰랐다면 구상혁 검사와 이정석 검사가 윤석열 증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위법한 것이죠. 46. 윤석열 증인은 2018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어 기존 공정거래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로 분리하였죠. 47. 윤석열 증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임기 내내 공정거래 사건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수사, 6월 20일 공정위 조직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공정위 고위직을 대거 구속 기소하는 강력수사와 기업들과 재벌 총수들을 겨냥한 수사에 주력하였죠. 48. 윤석열 증인은 2018년 12월 11일 재벌 총수들을 공정거래법 68조 위반으로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8년 12월에 구상혁 검사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하여 미국식 경쟁법 집행제도와 절차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죠. 49. 윤석열 증인은 공소시효 지난 담합 사건들을 파악하여 공정위 직원들을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였지요. 그렇다면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공익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받아서 가습기 살균제 거짓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범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을 터인데 윤석열 증인은 2019년 7월 27일 검찰총장으로 승진 임명되어서도 가습기 살균제 거짓광고 표시광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김상조의 공정위에게 고발 요청을 하지 않았지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윤석열 증인은 미스터피자 부당 지원행위 사건에서 검찰이 김상조 공정위에게 고발 요청한 사건을 기억하지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죠. 윤석열 증인이 가습기 살균제 거짓 언론 광고 범죄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위에게 고발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50. 윤석열 증인은 검찰총장이면서도 권력실세 김상조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도록 살려주었고 그래서 부동산 통계 조작 범죄를 감행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도록 기회를 주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을 감행하도록 충분한 권력바로 시간을 마련해 주었던 반면에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와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실천한 유선주만 인격살에 음해해서 죽이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묵살하고 위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증인은 당시 대통령 문재인 권력 실세에게 충성하려고 가습기 살균제 허위 언론 광고 범죄와 은폐 범행을 공익신고한 여자 1인을 죽이는 데 합세한 것입니까? 51. 윤석열 증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각 기관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공익침해 행위와 부패행위를 발견하면 반드시 공익신고해야 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잘 알고 있죠? 52. 윤석열 증인은 공익신고를 받은 기관장, 담당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 조치해야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불이익,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사상 배려해야 하고
포상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 방지 권익위법 법률 규정을 잘 알고 있지요. 윤석열 증인은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공익신고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칭하고 부패행위 신고인으로 칭하는 근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상식인 점을 잘 알고 있죠. 53. 윤석열 증인은 공정위 내부자들이 담합사건을 공소시효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은 잘못을 직무유기죄로 입건 2019년 10월 27일자 중앙일보 검찰 공정위 늦장 고발 수사 1. 업체 고발 당시 공소시효 지나 기사가 있습니다. 입건하여 수사한 적 있죠? 공정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범행을 수사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54. 윤석열 증인은 김상조와 공정위 내부자들의 직무유기 등 범죄를 고발한 사건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거나 언론 보도, 국정감사 증언 등을 통해서 쉽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김상조와 공정위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규명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반대로 김상조와 공정위 내부자들을 보호해 주었고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아닌 국제카르텔 사건과 담합 사건의 공소시효 도가 사건에 대해서만 공정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만 하고 감사원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만 하고 결과는 보도하지 않고 흐지부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5.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지분을 소유하였고 관변 언론으로 비판받던 한겨레의 실세 곽정수, 공정위 최장수 출입기자 와 이데일리 언론사를 장악한 KG그룹 소유 경영 대표 곽재선의 부하 직원 김상윤, 공정위 장수 출입기자, 뉴욕 특파원으로 발령, 해외로 도피, 국내에 못 들어온다고 주장하므로 도피라고 표현합니다. 김상윤 기자가 문재인 정권과 김상조 권력 실세를 비호하고 공정위 내부자들을 비호할 목적으로 유선주 여자 1인을 겨냥해서 거짓으로 조작된 기획기사를 작성 유포하였고 유선주에게 충격을 주고 인격살해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혔습니다. 윤석열 증인은 이러한 위법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잘못을 사죄하고 피해를 원상 회복하고 재발 방지하고 제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된 불법과 피해를 방치하고 거꾸로 국가폭력을 지속 강화할 것인지 법치국가 원리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 수호 원칙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진 최상위 대통령 공직자의 입장에서 진술해 주십시오. 56. 윤석열 증인은 유선주가 윤석열 증인에게 공익신고하려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두었던 공익신고를 2018년 6월 20일 실행한 직후부터 2019년 9월 10일 공직 임기 만료시까지 김상조 공정위로부터 공익신고 색출, 출장 사찰, 직무 감찰, 사직 압박, 폭언, 연판장 돌려서 축출용 서명받아 갑질신고 등록하고 인격살해 음해, 직권남용과 하극상해, 공권력의 갑질폭력, 모욕, 배척, 직무정지, 인격살해, 권원유착, 언론플레이, 갑질사법적폐, 직위해제, 중징계, 언론플레이, 중징계 정직 2월로, 공직 자동 종료 통보, 개인 물품 폐기 등 극심한 인격 침해와 불법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십니까? 윤석열 증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공권력의 폭력 사태가 끌어들인 피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5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는 보고서에서 유선주와 김상조, 조국 공정위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문제라는 취지로 진상규명을 회피했고 거듭 유선주를 인격살해하는 공권력의 폭언을 기만의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로는 181페이지 아래에서 9번째 줄입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구상혁 검사, 이정석 검사가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를 회피했고 일반 사건에서조차 유선주를 괴롭히는 공권력의 폭력을 지속하고 고소고발 남발 악성 민원 미친 여로 낙인 찍어 죽이려는 폭언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증인은 본인이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 실세가 된 현재 시점에서 유선주 공익신고 사건을 해결할 의사와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요? 유선주 공익신고 피해자에게 폭언폭력을 가한 잘못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피해 상태를 회복시켜 놓을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58. 윤석열 증인이 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말하고 환호 열광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증인이 발언한 사람이 누구고 문장 뜻은 무엇입니까?